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전공체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등교사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전공체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전공체험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에서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교직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실습해보며 초등교육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초등교사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담임제입니다. 그렇다면 학급 담임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과 수업 지도겠죠?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인성, 안전, 상담 등 생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담임의 역할입니다. 교실 환경을 정비하거나 학급을 경영해 나가는 것 모두가 학급 담임의 역할입니다. 학급 경영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급 환경 정비입니다. 책상의 배치, 알림판, 작품 게시, 독서 지도, 학급회 조직 및 학급 규칙은 학급 환경을 조성하며 학급의 분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급 특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일 때 반에서 어떤 학급 특색 활동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생일잔치, 학급 문집, 학급 앨범,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지도입니다. 아침 자습, 특색이 있는 조회나 종례, 우유 급식지도, 청소지도, 학급 일지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번 온라인 전공체험에서 학급 안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만들어 본 것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을 저희 학급이라고 가정하고 학급 안내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실제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께 나누어 줄 유의문이라 생각하며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서 몇 가지 항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과 담임교사 소개를 넣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번호는 넣지 않았는데 저는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학부모님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담임교사 소개 후에는 학급 실태와 학급 목표를 안내하고 학부모님께 안내드릴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급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급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며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학부모님과의 소통에 전화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학급 경영 중점 사항을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로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와는 다르게 배우는 과목들이 다양해집니다. 추가되는 과목들을 안내하여 교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매월 한 가지 가치 덕목을 설정하여 인성교육을 학급 특색 활동과 연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월별 가치 덕목은 아래의 활동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 이외에 추가로 시술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 독서 교육이 바로 그 창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반의 진로 교육과 독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그 옆에는 제가 교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학급 특색 활동을 적어 보았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서 학기 말에 사진첩으로 제작한다는 것을 학부모님께 미리 알리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학급 목표를 다시 언급하면서 교사로서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학생들과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학급 안내 자료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것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급 안내 자료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전공 체험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초등교사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PPT 템플릿입니다. 접속하여 들어왔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몇 학년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인지 학년과 반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봐도 좋습니다. 이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적어보며 여러분을 소개해보세요.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면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급을 소개할 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몇 명이며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보며 작성해보세요.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학급 규칙을 정해볼 것입니다. 실제 초등교사가 되어 현장에 나간다면 학급 규칙을 학급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학급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는 학급 특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시로는 1인 1역, 배움 공책, 독서 활동이 나와 있네요. 1인 1역은 우유 급식 당번, 선생님 도우미, 칠판 지우기 당번 등 학급 내에서의 역할을 나눈 것이에요. 배움 공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는 공책이고요. 독서 활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학급 특색 활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학급 안내 자료를 작성해보니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러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의 교직실무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번 전공체험 활동을 계기로 초등교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초등교사의 업무와 초등교육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두 번째, 바로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수학습 과정이란 수업을 하기 위해 미리 연구하고 계획하여 수업의 과정, 발문과 대답으로 진행 계획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냥 수업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바로 우리가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교사로서 교육대학에 오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계획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또 하는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겠지만 교생 실습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교육대학이라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어떻게 짜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학습 과정안은요, 우리 세안이 있고요, 야간이 있어요. 세안은 아무래도 세세하게 쓰는 걸 말합니다. 어떠한 단원을 가르치게 되면 그 단원의 이해라든가 계열 재구성의 의도, 사용한 학습 모형, 교수법, 실태조사, 그리고 분석 등 자세하게 연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올해 여름 때 제가 한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가서 적었던 세안의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함께 보면서 이런 걸 작성하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개 수업 때 작성된 거고요. 저 초등학교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저는 국어, 1학년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중에서도 세안을 작성합니다. 이게 표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어떤 단원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적습니다. 이때 저는 8단원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파트를 맡았고요. 두 번째는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할지에 대해서 적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 내용의 계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학습이 있으면 선수 학습이 있고 그다음 후속 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학습 전에 학생들이 어떠한 선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는 어떠한 후속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연구예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어떠한 학습 모형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할지에 대해서 적어본다 그랬죠. 아직 여러분들은 대학교 와서 수업을 안 들었겠지만 우리 각 과목별로 다양한 학습 모형이 존재합니다. 국어과에서 대표적인 거는 지식 탐구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형을 토대로 내가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지도상의 유의점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맡았던 단원이요. 문장 부호를 알려주는 그런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장 부호가 글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문장 부호의 필요성을 또 어떻게 알려줄지에 대해서 그런 유의점들을 세세하게 적어보는 이렇게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적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단원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보면 문장 보호를 생각하며 띄어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글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가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을 적어놨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문장 보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쓰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 실태 분석인 수업자 의도가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 대해서 반 아이들에 대한 선수학습 능력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또 하게 돼요. 이런 점을 알아야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어떠한 출발점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지식 수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죠. 드디어 이렇게 본식 교수학습 과정안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교수학습 과정안입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드디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거는 세안은 너무 힘드니까 야간을 해볼 거예요. 야간은요, 제가 파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단원에 대해서 한번 해볼지에 대해서도 파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원, 학습 목표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리고 도입, 전개, 마무리 3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초반에는 어떠한 학습 형태, 어떠한 교수 학습 내용, 어떠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학습 자료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끄적여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길게 적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라면 이렇게 이 단원을 가지고 이러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의 흔적들을 한번 적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교생실습 나가서 수업을 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업을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죠? 앞에 아이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또 아이들이 수업할 때 활동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교사 체험해보기 미션은요. 첫 번째, 제가 제공한 교과서를 확인하고 한 차시의 수업 야간을 한번 작성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수업 야간을 바탕으로 모의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스스로 한번 셀프 카메라로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라는 그런 수업 한번 해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후배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우리 온라인 전공 체험의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